1만 세대 헬리오시티 주변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까? 2024년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준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단일 아파트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헬리오시티였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6년간 최대 아파트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포레온이 12,032세대로 최대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등장할 일은 적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도 한참 동안은 순위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경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만 해도 단일 아파트 단지 최대치는 5, 6천 세대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LG 메트로시티를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잠실 파크리오가 6,864세대로 최대였고 잠실 엘스 5,678세대, 잠실 리센츠 5,563세대,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5,539세대 정도였으니까요. 5, 6천 세대가 최대였던 시대에서 갑자기 1만에 가까운 세대수로 점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나 상권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겠지만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말이 1만 세대지 거주 인구만 3만 명 가까이 들어오는 겁니다. 3만 명이면 웬만한 한 개 행정동 규모인데요. 3만 명이 사는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아파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통, 교육, 상업, 문화, 금융, 행정시설까지 각종 인프라들이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게 타이밍이 맞아서 같이 잘 들어오면 좋은데 시점이 안 맞으면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아파트 상가였습니다. 1만 세대라는 매력적인 배우 수요가 보장되는 상가이니 당연히 월세가 비싸게 설정되었는데요. 사실 아파트 상가에서 비싼 월세 내면서 수익을 내는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몇 개 차지하고 편의점이나 제과점, 카페, 문구점, 미용실, 세탁소와 같이 대부분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단지나 상가 규모가 크면 병원이나 학원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수요가 많다 해도 외부 유입이 없으니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쟁자가 들어오면 매출이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상가는 고수익, 고성장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높은 월세를 감당하며 들어오기는 힘들어서 초기 상가 유치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헬리오시티 상가들도 똑같이 겪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은 기사나 영상들이 나와 있고 계속 추적 관찰하는 사례가 많아서 오늘 저는 헬리오시티 외곽, 특히 북쪽 상권에서 상권을 돌아봤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는 상권이 어떤 식으로 발달해 있는지 맛집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맛집은 진미옥 설렁탕입니다. 1981년부터 운영했으니 40년이 넘은 노포인데요. 앞으로 살펴볼 맛집들도 그렇지만 이 구역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신규 조성된 상권이 아니라 원래 이 구역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같은 탕과 수육 메뉴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네요. 두 번째는 청화담인데요. 쌀국수를 메인으로 하는데 베트남식이나 태국식이 아니라 한식과 퓨전된 것 같습니다. 보쌈이나 국밥 같은 메뉴도 있고 튀김 메뉴도 있는데 쌀국수와 보쌈, 쌀국수와 튀김, 그리고 깍두기가 나오는 게 오묘하게 어울립니다. 쌀국수의 한국식 재해석이네요. 키즈맘과 어른들이 많은 배우 수요에 맞춘 재미있는 메뉴 구성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초야 송파점입니다. 돈가스와 우동, 덮밥을 판매하는데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음식,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는 아이템 선정이 상권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특별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층의 범위를 넓힌 아이템들이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장은 스시호 초밥집인데요. 역시 특별한 느낌보다는 일상의 평범함이 묻어 있습니다. 초밥을 메인으로 하지만 돈가스나 우동, 롤 같은 아이들이 먹을 만한 메뉴도 있고 모둠회가 있어서 아빠들도 좋아할 메뉴를 사이드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살짝 변주를 주고 있는 구성이 돋보입니다. 다섯 번째 매장도 돈가스, 소바, 우동을 주 메뉴로 하는데요. 소바 정원이라는 음식점입니다. 키즈맘과 아이들이 많은 상권의 특징 때문인지 확실히 돈가스 판매하는 곳이 많죠. 이 가게는 카레와 치킨 가라아게, 새우튀김까지 더해서 역시 사이드 메뉴로 변주를 줍니다. 여섯 번째는 더현미 베이커리입니다. 맛있는 제과점이 없는 게 이상한 상권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구성인데요. 송파 지역, 대단지 아파트, 키즈맘이 결합되면서 보다 건강한 빵을 강조하는 컨셉으로 탄생했습니다. 아마 식빵 같은 데일리 빵이 인기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네요. 제과점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곱분이 곱창 송파 중앙점과 풍년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목표 고객층이 다시 40, 50대 남성 고객층으로 바뀐 느낌이죠. 곱창, 막창, 철판 요리와 뼈 해장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비슷한 느낌이면서 1, 2차가 나뉘는 자연스러운 시너지도 예상됩니다. 곱창은 좀 더 30대에 가깝고 뼈 해장국은 40대 이상층으로 고객층이 나뉘기 때문에 경쟁 구도보다는 군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번째 매장은 퍼플독 송파 본점이네요. 요리보다는 와인을 메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개념을 꽤 좋아합니다. 술을 먼저 고르고 어울리는 안주를 개발하는 개념인데요. 피자집에서 호프를 파는 것과 호프집에서 피자를 파는 게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죠. 와인 교육도 하고 와인에 어울리는 신메뉴를 계속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느낌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송파 감자국입니다. 감자탕 노포인데요. 진미옥 설렁탕부터 풍년 뼈다귀 해장국, 송파 감자국까지 노포가 많이 등장하고 또 한 그릇 국밥 메뉴거나 탕 메뉴라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장년층 남성 고객도 한 축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송파라서 그런지 물가가 조금씩 높은 특징도 보이네요. 11번째는 벨런티 송파 본점입니다.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제과점 혹은 케이크 전문점 혹은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특색 있는 케이크로 주문 가능한 케이크 전문점입니다. 예상보다 매장 내부는 깔끔하고 진열된 케이크는 적었는데 주문으로 그때그때 제작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건강하고 맛있는 케이크와 초등학교 아이들은 적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12번째 맛집은 송파클럽입니다. 요즘식의 가게지만 냉삼을 옛날 방식으로 판매하는 고깃집인데요. 앞서 쌀국수 한식처럼 퓨전된 느낌이 드는 가게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 층만 대상으로 하는 트렌디한 맛집보다는 세대를 아우르는 컨셉이 많은 거죠. 가족 단위 고객이 올 수 있는 포인트 메뉴들도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 선정한 곳은 칼국수 노포 장칼집입니다. 장칼국수와 들깨 칼국수, 만두와 명태 회무침이 메뉴인데 도로변이고 매장도 작지만 전통 있는 맛집입니다. 이런 가게들은 상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상권의 특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계속 보존해야 할 맛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헬리오시티 북쪽 상권은 이렇습니다. 1만 세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왔으니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성하고 있는 가게들의 평균 업력이 길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축을 하나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축은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들과 부모 세대로 구성된 2세대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가게들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런 가게들 역시 전통적인 색을 조금씩 입혔다는 겁니다. 20, 30대 연인이나 친구들 모임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면이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에 바뀐 상권의 풍경이겠죠. 이런 상권에서는 아파트 상가와 마찬가지로 상권의 전반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 유입객의 비율이 낮으니까요. 대신 상권과 아이템의 적합도가 있으면 롱런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 그릇 국밥, 돈가스와 우동, 제과점 등은 적합도가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컨셉을 가진 업종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2018년생 헬리오시티는 이제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에 이슈가 됐던 공실 문제도 조금 해소된 것 같고 주변에 전통 있는 가게들이 버티고 있어서 안정성은 높아 보입니다. 적합도 있는 아이템들이 신규로 갖춰지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